이어서 차단기기로 가봅니다. 차단기기에는 고압, 특고압용이 있고요. 또 뭐 저압용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차단기, 전력 퓨즈, 단로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압에서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전원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적절히 일종의 스위치죠. 눌러주게 되면 개방하거나 또는 투입하거나 하는 차단기, 이건 뭐 기중 차단기를 한번 지금 사진으로 찍어 봤는데요. 또 전력 퓨즈가 있습니다. 전력 퓨즈, 그다음 이런 것들이 단로기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저압에서 쓰는 MCCB,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그 이니셜을 따서 MCCB 이렇게 부르고, 또 저압 작은 용도로 쓸 때는 MCB라고도 합니다. MCB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저압 작은 거일 때는 미니어처 서킷 브레이커 MCB, 그다음에 MCCB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는 전에는 ELB라고 불렀습니다. Earth Leakage Breaker.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고 국제적으로는 RCD라고 하는 Residual Current Device 이렇게 쓰기 때문에 지금 이름이 우리나라도 얘를 쓰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RCD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RCCB라고 또 쓰게 됩니다. RCCB 혼용해서 쓰는데요. RCD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로기부터 알아보는데, 단로기는 Disconnecting Switch, 그걸 우리말로는 단로기 이렇게 하고 D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여기 DS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는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우리가 그려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단로기는 무부하, 부하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전류를 개폐하는 겁니다. 얘는 부하가 걸려 있다는 얘기는, 즉 이쪽에서 전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전류를 흐르는데, 그런 전류가 흐를 때 얘를 차단하면, 단로기로 차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개방 투입할 때 아크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로는 그 소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부하 상태로 전로를 개폐하고 점검, 보수 시에 회로를 확실하게 우리가 개폐 투입할 때 그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하 전류의 개폐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여기에서 소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크를 우리가 소멸시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로기는 부하 전류 개폐 능력이 없고요. 그러면 어떤 것은 개폐가 가능하냐면 작은 전류 정도는 개폐는 가능합니다. 미약한 선로의 충전 전류, 비교적 상대적으로 작은 전류고요. 변압기의 여자 전류, 이런 것들은 작은 전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부하가 걸려 있고 전류가 흐를 때 개폐 능력이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차단기는 CB로 표현하고요. 서킷 브레이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의 약자가 되는 거죠. 이 차단기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회로를 개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소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크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하 측 단락사고, 지락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CB가 회로를 차단한다는 거죠. 얘가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CB가, 즉 소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로를 차단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서킷 브레이커, 이것은 CB, 차단기를 의미하고, 이 앞에 있는 이 기호는 그게 무엇을 매질로 해서 소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오일이네요. 그래서 기름이 들어있다, 유입 차단기. 그 다음에 ACB는 에어입니다. 그래서 대기, 공기, 대기를 이용해서 아크를 소멸하기 때문에 기중 차단기 ACB 이렇게 됐죠. 그 다음 공기 차단기, 이것은 압축 공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는 차단기. 그래서 둘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 기중 차단기는 비교적 저압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얘는 높은 압력의 공기를 쓰고 있는 거, 둘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ACB가 기중 차단기입니다. 진공 타장기는 머큐움, 그래서 진공, V, 그 약자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차단기, 마그네트, 이거 자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MBB 이렇게 나타내고요. 가스를 이용해서 차단하는 가스 차단기. 그래서 얘는 가스를 쓰게 됩니다. 유입은 절연유, 기중은 대기,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 진공은 진공이죠.
자기 차단기는 이 전자력에 이용해서 소호 능력이 있는 차단기입니다. 가스 차단기는 SF6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불화황이라고 하는 육불화황이라고 하는 가스를 이용해서 소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차단기 중에서 이 가스 차단기에서 쓰는 G10이죠. 가스 서킷 브레이커 육불화황을 매질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육불화황의 특징은 굉장히 거의 완벽한 가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가지 빼고는. 그 한 가지가 얘도 육불화황도 온실가스라는 거예요. 매우 안 좋겠죠. 그 외에는 다 좋습니다. 불활성이고요. 무색, 무취, 독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열 전도성도 공기의 1.6배로 열 전도성이 좋으니까 잘 식혀준다는 얘기겠죠. 절연 내력도 아주 좋습니다. 공기의 3배가 되고 소호 능력, 아크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공기의 100배나 되면서 거의 완벽한 가스다. 우리 전기적인 이런 성질로는 완벽한 가스인데 온실가스라는 점이 단점이죠. 자,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 오일이죠. 오일. 그래서 아크에 의한 절연류 분해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한다. 즉 그 가스를 우리가 소멸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크를 소멸시키는 소호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재 우려 때문에 옥내에선 사용하면 안 되고요. 또 자가용 수전 설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중 차단기. 이것은 아까 여기 ACB는 그냥 대기를 쓴다고 그랬죠. 압축되어 있는 공기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기중 차단기 이렇게 얘기하고 대기를 매질로 하고요. 저압용 차단기로 널리 쓰입니다. 이것도 기중 차단기 ACB. 공기 차단기는 이거는 압축 공기입니다. 이 둘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압축 공기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거 외울 때 B가 2개고 A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이 더 강하겠죠. 얘네 둘이 편을 이루어가지고 얘를 압박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이건 압축 공기를 이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음이 좀 큰 편이다 라고 하는 점이 단점이겠죠. 다음은 진공 차단기 버큐움. 그래서 V 진공을 의미하는 V를 쓰게 됩니다. 진공 차단기 진공 상태를 이용하게 되고요. 개폐 서지 전압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지 흡수기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서지 어레스터라고 하는 서지 흡수기를 이 진공 차단기 뒤에 달아둡니다. 개폐 서지 전압이 높다는 얘기는 이상 전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그걸 흡수하는 서지 흡수기를 이 진공 차단기와 함께 두게 된다는 거죠. 자, 소형 경량입니다. 소형 경량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 차단기, 아까 우리 SF6 육불화황을 쓴다고 그랬죠. 육불화황을 사용해서 얘는 비교적 소형화 할 수 있는 차단기입니다. 밀폐형으로, 왜냐하면 이 육불화황을 우리가 가둬놓고 써야 되겠죠. 날려보내면 안 되니까 밀폐형으로 쓰게 되면서 배기소음이 매우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점검이 용이한 편이다 라고 하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 가스 절연 개폐 장치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GIS라고 합니다. GIS는 가스 인슐레이션 스위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차단기라든가 PT, CT 이런 것들을 육불화황을 채워가지고 이런 금속 수납함에 밀봉해서 한꺼번에 넣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밀폐형이니까 소음이 적고 그 다음에 충전부 노출이 없죠. 왜냐하면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만질 가능성이 적어서 안정성, 신뢰성이 우수한 가스 절연 개폐 장치 GIS 기억을 해 두십시오. 소형화, 감전 위험이 적다라는 거죠. 또 보수 점검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이렇게 잘 갖춰진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또 점검하는 것이 어떤 수치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단기의 동작 책무, 책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어떤 매뉴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동작하라고 정해져 있는 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과 투입에 정해진 시간을 두고 동작하게 되는 그것을 표준 동작 책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A형, B형, 고속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A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오픈을 시켜서 3분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닫아본다는 거죠. 클로즈.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오픈을 해봅니다. 또. 그리고 다시 3분간 기다렸다가 또 다시 닫아보는 거죠. 그러고도 문제가 생기면 오프시키고 이제 중단하는 뭐 이렇게 정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B형, 얘는 1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닫았다 다시 열어보는, 뭐 닫아서 걔가 고장이 자동적으로 복구가 됐다면 그대로 전력을 공급하면 되겠죠. 그리고 고속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 클로즈 오픈, 또 클로즈 오픈 하는 사이에 이런 시간을 두는데 이거는 뭐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기기마다 세팅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뭐 참고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또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차단기 용량, 우리 전에 한번 봤었죠. 차단기 용량은 우리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 용량 VI, 전압과 전류의 곱, 그렇죠? 그래서 V는 차단기 전격 전압, I는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죠. 전격 차단 전류. 이렇게 VI를 곱한다. 루트 3 VI.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격 차단 전류가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걸 쓰면 되고요. 안 주어지면 단락 전류를 써도 된다고 그랬죠. 이거 대신에. 그리고 차단기 전격 전압 앞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공칭 전압의 1.1분의 1.2를 곱한 값으로 쓰되 또 KS에서 정해진 값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거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특별히 더 봐주시고요. 트립 코일 여자로부터 아크가 소호될 때까지 그 시간을 전격 차단 시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극 시간, 즉 열린다는 얘기죠. 그 시간으로부터 아크 시간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의미를 한번 보면, 자, 차단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CT에 의해서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오버커런트, 과전류가 흐르네. 얘가 검출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원이 투입이 되면서 이 트립 코일이 얘를 여자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트립 코일이 여자가 되면 얘가 그 전자속의 힘에 의해서 열리게 됩니다. 즉 차단기가 개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원 공급이 중단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아크가 발생하죠. 그것을 소호한다, 아크를 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트립 코일이 여자되는 순간부터 얘가 열려서 아크가 발생하고 그게 소호되는 시간까지를 전격 차단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트립 코일이 여자되면서부터 아크가 꺼지는 때까지, 그것이 차단기 전격 차단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은 인터록, 이거는 락, 뭔가 자물쇠가 걸려있다, 서로 간에 자물쇠가 걸려있다, 즉 뭔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로기, 아까 보신 단로기와 차단기가 우리가 투입하고 개방할 때 뭐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꼭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차단기와 단로기가 얘도 개방 또는 투입할 수 있지만 그 순서가 꼭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먼저 얘를 차단할 때에는, 자, 여기가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얘를 차단시켜야 되는데 얘를 먼저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단로기는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개방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차단 시에는 누가 먼저 개방을 합니까? CB가 먼저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부하 전류가 차단된 상태에서 단로기를 완벽하게 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록이라고 하는 용어와 그 순서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은 얘가 열린 뒤에 얘가 열린다고 했죠. 차단 시에는. 그 다음에 투입할 때에는 어떻게 투입이 되느냐. 이때는 얘를 먼저 투입을 하고 얘를 투입을 하게 되면 얘를 투입하는 순간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먼저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단로기를 먼저 투입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CB가 투입돼야 된다. 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 즉 서로 간에 락이 걸려져 있다. 이 순서가 지켜지도록, 즉
투입할 때 얘가 먼저 투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여기서는 인터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록이라고 하는 것은 즉 차단기가 열려 있을 때 달로기가 조작 가능하도록 락이 걸려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일단 기억을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전력 퓨즈는 파워 퓨즈, 그래서 PF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파워 퓨즈, PF. 그래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 CB에서 즉 차단기에서 얘가 차단한 뒤에 일종의 얘가 후비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한 번 더 완벽하게 차단하는 역할로서 이 전력 퓨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 및 기기의 단락을 역시 보호해주는 기기. 그래서 얘가 차단을 못하게 되면 이 퓨즈 자체가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먼저 차단하면 주 보호가 차단을 시킨 거고요. 그게 안 될 때에는 얘가 후비 보호 역할을 하면서 단락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전력 퓨즈의 장점은 빠른 속도로 차단한다는 거. 얘가 확 녹아버려서 빠른 속도로 차단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소형 경량이고 소음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차단 용량도 큰 편이고요. 유지 보수가 간단합니다. 바꿔 끼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얘가 한번 녹아버리면 다시 못 쓰겠죠. 다른 걸 가져다가 끼워야 됩니다. 즉 재투입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차단 시에 과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얘가 차단할 경우에 그 개방할 때 과전압이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시한 특성이 없다. 얘는 사실상 아까 우리 뭐 반환시, 정환시 이렇게 우리가 그 시한 특성을 따로 정할 수 없는 점이죠. 사실상 거의 단시간에 차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전류에 용단되기 쉽다. 즉 어떤 면에서는 순간적인 과전류에서는 얘가 차단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순간적인 과전류에도 얘가 용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즉 녹아버릴 가능성이 높다, 쉽다 그 얘기입니다. 결상이란 말은 상이 결석했다, 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즉 3상이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순간적인 과전류에 의해서 얘만 이렇게 탁 차단을 해버린 거죠. 즉 개방된 상태가 되면 3상이 다 공급돼야 되는데 이 하나의 상이 결상되었다,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단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용단 특성, 즉 얘가 녹아내리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시간 허용 특성, 그리고 전 차단 특성. 일단 전체를 얘가 차단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단시간에는 허용을 하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간적인 과전류가 있으면 그거 단시간 동안 흐르는 것은 얘가 좀 놔두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전류가 어떤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그때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선정시 고려사항으로는 과부하 전류에 동작하지 말 것.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격 전류 말고 그거보다 어느 정도 큰 전류에선 동락하지 말고 제가 단락 전류라든가 이런 큰 사고 전류에 의해서 용단되는 것이 좋겠죠. 변압기 도립 전류, 여자 도립 전류에 동작하지 말 것. 이것도 순간적으로 흐르는 약간의 과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전류에 동작하면 안 되겠죠. 보호기와 협조를 가질 것, 즉 다른 이런 보호장치들과 협조되는 어떤 상황들을 갖고 있을 것. 자, 이렇게 해서 지금 PF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